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개발한 공공 AI 시스템을 직접 소개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표드릴 주제는 AI 기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주택관리공단을 선정하였습니다. 발표 앞부분은 필요성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뒷부분은 실제 구현한 웹 플랫폼 시연을 통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 탐지와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는 20.3%에 도달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구조적 특성상 주거 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복지 접근성 강화, 그리고 선제적 주거 안전망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약 일주일 전인 5월 8일에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공공데이터의 산재입니다. 기관별로 보유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 분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성별 및 연령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주거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택관리공단에서는 민감 정보와 데이터 권한 문제로 인해 활용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생활 인프라 데이터와의 연계 부족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집중했던 것은 SOC,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국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반 시설을 말하고요. 병원,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이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인프라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주거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외부 생활 데이터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부 데이터와 외부 생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측면의 문제였다면 실제 현장의 한계를 파악하고자 저희는 실무자 기반 인터뷰 as-is 애널리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단지 특성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추천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현장 관리소의 경험을 중심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주택관리공단에 예산을 신청하여 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 경험도 중요한 자산입니다만 데이터 분석과 실제 입주민들의 의견까지 함께 반영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입니다. 총 31건의 공공 데이터 원자료로 하면 603건의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도 경도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오코딩을 수행하여 공간 포인트 좌표로 변환하였으며 이후 격자 단위의 데이터인 SOC 접근성과의 공간 스파셜 조인을 통해서 각 단지가 가지는 경로당, 공공체육시설, 공연문화시설 이러한 시설들과의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 사례, 군이 대구광역시 안으로 편입된 이러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사례가 몇 가지 존재해서 명칭을 표준화하거나 유사도 기반으로 매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팀원과 함께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금 검증하는 사례를 통해서 매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평도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결측치로 확인되어서 저희가 포인트 데이터와 도로망 데이터를 다익스트라와 같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통해 접근성 분석을 수행하여 결측치를 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탐지에 필요한 핵심 변수를 피처 엔지니어링 하였습니다. 표와 같은 변수 산출 방식을 통해 15개의 핵심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설명드릴 이상 탐지 모델의 결과를 앙상블 스코어로 반영하여 구조적 이상성을 취약도 평가에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저희가 제안하는 구조 플랫폼의 구조도이고요. 그림에서는 윗단 그리고 아랫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윗단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탐지 모델입니다. 딥러닝 베이스의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입니다. 이 모듈은 주택 정보, SOC 접근성, 거주 인구와 같은 다별량 데이터셋을 받아서 오토 인코더와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앙상블한 모델을 이상 탐지 모델로 사용하고 별도의 취약점 평가를 통해 취약 단지를 탐지합니다. 두 번째는 LLM 기반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림에서는 아랫단입니다. 여기는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탐지된 취약 요인을 바탕으로 각 단지의 적합한 복지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추천 사유와 실행 방안까지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휴리스틱한 후보 생성 단계와 인컨텍스트 러닝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단지별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탐지하고자 했던 주거복지 사각지대는 단순히 복지 프로그램이 적은 단지가 아닙니다. 단지 내부의 복지 수준과 외부의 의료, 복지, 돌봄, 시설 접근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복지 접근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고 이를 잘 디텍션하고자 하였습니다. AI 모델링 과정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는 명확한 정답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unsupervised learning 베이스의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을 여럿 비교하였고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원클래스 SVM,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오토인코더와 같은 모델을 실험했고 최종적으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와 오토인코더를 결합한 앙상블 모델이 최고 성능을 달성하여 이를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앙상블 기법이란 여러 모델의 결합함으로써 단일 모델의 편향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이상 후보를 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변수 공간에서 다른 단지와 다르게 고립되는 구조적 이상성 패턴을 잘 탐지합니다. 반면 오토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큰 단지를 이상 사례로 탐지합니다. 이상 탐지 결과가 실제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티스니 시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티스니는 고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축소하여 보여주는 Dimensionality Reduction 방법입니다. 여기서 고령화율, 초고령 비율 이러한 여러 변수를 2차원 공간에 투영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상 후보 단지는 전체 단지에서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일부 영역에 밀집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상 후보 단지들이 단순히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 조합에서 일반 단지와 구분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해 단지를 5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적절한 군집 수를 산정하기 위해 실루엣 스코어와 같은 3개의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종합평가했으며 그 결과 최적 군집수를 5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래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결과입니다. 군집별 특성을 더욱 정밀히 파악하고자 어소시케이션 룰 러닝을 수행하였습니다. 어소시케이션 룰 애널리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이 5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위험도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각 단지가 어떤 유형의 취약성을 갖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취약도 지수를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러 문헌을 참고하였을 때 한 가지 지표만으로 취약도 지수를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하이브리드 취약도 지수를 설계하였습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지표에 사전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 기반 가중치와 데이터 기반의 엔트로피 가중치입니다.
두 가중치를 0.5 대 0.5 비율로 결합하여 정책적 중요도와 데이터 기반 변별력을 균형 있게 반영했습니다. 이후 종합 취약도 점수를 기준으로 단지를 등급화했습니다. 단 신규 단지는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정 유예로 별도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결과 가중치 결합 비율을 바꾸어도 주요 고위험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한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특정 가정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희 플랫폼은 단지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탐지된 취약 요인을 바탕으로 실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를 추천해 줍니다. 추천 시스템은 임대주택 단지별 앞서 분석한 변수 92개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먼저 단지 상세 정보를 정제한 뒤 주요 취약 요인을 추출합니다. 이후 사업별 적합 조건과 단지의 특성을 점수화하여 핵심 프로그램과 보완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율과 서비스 이용 취약성이 높은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 홈닥터 운영과 같은 프로그램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표, 예를 들어 고령화율에만 추천 결과가 과도하게 편향되지 않도록 다른 성격의 복지 수요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프로그램 체계도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LLM은 아무 프로그램이나 새로 만들어서 추천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의 공식 복지 프로그램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추천 근거, 대상, 실행 방안, 기대 효과, 모니터링 지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추천 시스템을 모두 구현하니 이동식 또는 시설 설립과 같은 예산상으로는 비현실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통해 대규모 시설 신설이나 비현실적인 공사와 같은 제안은 제한하고 방문, 상담, 연계, 동아리, 공연 유치, 사례 관리처럼 실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천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63개의 단지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인터랙티브 맵이기 때문에 단지의 위치를 이렇게 클릭하면 각 단지의 취약도 지수가 뜨고 시도별로 검색할 수도 있어서 경상북도를 선택하면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단지만 나옵니다. 울릉도에는 4개의 단지가 있었고요. 고위험 사각지대로 판정이 됐습니다. 단지 목록에서 이렇게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지를 선택하여서 어떻게 취약 점수가 산출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상북도 안에 있는 시군구별 취약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17개 시도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시스템입니다. 여기도 인터랙티브 맵이기에 단지의 위치를 클릭해서 취약도를 분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부안 봉덕 공공 실버 주택을 예로 들면 이렇게 추천 시스템에서 추천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뒤쪽에서 말씀드리자면 부안 봉덕 공공 실버 주택은 조금 도심 속에 위치한 공공주택이기에 접근성 취약도가 0.017로 매우 낮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인구 취약도나 시설 취약도가 매우 높습니다. 경로당이 없고 복지관이 없습니다. 총 인구가 73명인데 고령화율이 79.5%이고 초고령화율이 27.4%로 그 고령화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경로당과 복지관이 없어서 취약도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주요 복지 프로그램이 추천되었고 1개의 보완 프로그램이 추천되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잘 추천된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Q&A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시스템을 보완해 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63개의 모든 임대단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개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웹 대시보드 시스템을 통해
의사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단지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탐지함으로써 고독사 및 돌봄 공백, 복지 접근성 부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LH, 지자체, 정부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주거복지 모니터링 체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AI 국가대표로 불리는 독파모,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 AX 기반의 지능형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천에서 진행한 부트캠프 과정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를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